자, 여러분, 이번 3차 시에는 한과의 역사와 분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난 2차 시에는 떡의 역사와 분류를 간단하게 해봤죠. 25분이라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좀 더 보충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진 보시면 여러 가지 한과의 종류를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멋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이거는 꼭 너무 궁금하고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한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좀 정의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한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나라 한자와 가자 가자를 써요. 근데 이게 한과의 역사를 보면 왜 한과가 생겼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보도록 할게요. 한과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과자를 뜻해요. 과정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의 과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한나라 한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한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왜 한과를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곡물가루에다가 꿀, 엿, 설탕 같은 걸 넣고 반죽해서 기름에 지지거나 과일, 열매, 식물의 뿌리 등을 꿀로 졸이거나 버무려서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과자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과자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과자가 왜 필요하냐 하면 어떤 의례 행사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음식을 많이 고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지금은 12월인데 9월에 나온 사과를 올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12월에는 그렇게 예쁜 사과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저장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유사하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자의 시작은 실제로 이런 제사용이나 의례용으로 쓰인 과일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과자예요. 그래서 조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을 조자예요, 이거는. 과일을 지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과 같은 경우는 천연물에다가 맛을 더해서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러한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이제 쓰기 위해서 우리들이 직접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과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래 과일을 가리키는 과자로 표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통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풀초변 위에 풀초변을 떼고 이제 써요. 그래서 과자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같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쵸? 여기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사용으로 꼭 필요한 거지만 과자가 없는 이거는 오타예요. 과자가 없는 이 과일이 없는 계절에는 곡물로 과일 대용으로 만든 것을 과자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과자로 과일 대용을 만든 거죠. 그래서 날과일을 생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날생자를 써서 과일을 본따 만든 거를 조과라고 하는 거예요. 지을 조자를 써서요.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천연 과자는 이렇게 풀초변을 뗀 과자, 아들자자를 썼어요. 과자. 이렇게 가공을 해서 만든 과자는 풀초변을 붙여서 과자라고 표현을 하고, 중국에서는 과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모두 댄싱이라고 표현해요. 떡이랑 과자 모두 댄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과란 무엇인지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한과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삼국시대까지는 과자에 대한 문헌이 거의 없어요. 다만 이웃 나라들, 중국이나 일본의 문헌에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의 과자는 주재료가 밀가루, 그죠? 일본은 쌀가루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과자에 쌀가루와 밀가루를 모두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밀과의 경우에는 밀가루를 이용해서 매작과라든지 약과를 만들지만 유가 종류에 있어서는 쌀을 삭혀가지고 쌀을 이용해서 과자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쌀가루, 중국에서 사용하는 밀가루 모두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약과 매작과 타레가 산자 같은 것들의 원형으로 원래 모양으로 짐작되는 것들을 중국의 6세기 문헌인 제민요술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국유사 가락국기 중에 수로왕이 쓰여있는 수로왕조가 있는데 거기에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음식으로 과가 나오고 있어요. 제수로 쓰는 과는 원래 자연의 과일이지만 과일이 없는 계절에는 곡분으로 과일의 형태를 만들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과수의 가지를 꽂아서 제수로 삼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성모사설이라는 이거는 사실 조선시대의 책이지만 여기에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과를 과실의 그러니까 조과를 과일을 놓는 줄에다가 이런 조과를 진열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과는 오늘날의 과자를 뜻한다라는 결론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과에 대한 역사와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또 이제 기록을 좀 더 많이 살펴보면요. 그 명률기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1870년에. 거기 이제 유밀과가 나와요. 유밀과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어떤 걸 말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밀과라는 거는 원래 밀가루와 꿀을 반죽해서 제사의 과실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제사에서 이걸 과일을 대신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동글게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상에 이거를 고여야 되는데 이게 둥글둥글하고 막 모양이 제각각이니까 쌓아 올리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이 이렇게 각이 졌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약간 사각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명물기략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자의 모양들이 보면 대부분 이렇게 편편한 사각을 만드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제총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유밀과로 모두 새나 짐승 모양으로 만든대요. 네, 어렵겠죠? 그래서 원래 과일 모양뿐만이 아니라 새나 짐승의 모양으로도 만들었던 것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농경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곡물 산출의 증가와 곡물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곡물 산출의 증가, 그 다음에 불교 숭상 이런 것 때문에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례, 혼례, 연회 같은 필수적으로 이런 연회에 오르는 음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종류가 우리에게 중요한 음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려시대는 아까 그 지난 차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와 고려시대는 떼놓을 수가 없죠. 호국신앙이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풍속이 굉장히 강해서 과정류가 떡도 발달을 했지만 사실은 이런 과자류가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고 성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쭉 이어져서 궁중의 연회에 임금이 받는 어상이라든지 민가에서 혼례를 하거나 제사를 할 때 생차림에 대표적인 음식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제 한과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과는 총 8가지로 지금 분류를 해놨어요. 이 분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학제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하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한과류를 볼 때는 유과를 볼 수 있어요. 유과류는 기름 유자예요. 이거 그죠? 뭔가 기름을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강정이라고도 하고요. 이름이 여러 가지. 강정이라고도 하고요. 지방에 따라서 과즙이라고 하고요. 또 산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정, 과즙, 산자 이게 다 육아를 뜻하는 말이네요. 그렇죠? 이걸 만드는 거는 찹쌀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한가를 만들 때, 과자를 만들 때 밀가루도 쓰고 쌀도 사용을 한다고 했죠. 이 쌀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과자류가 바로 유가류예요. 그래서 찹쌀을 오래 담가요. 한 2주 정도 담가요. 그래서 약간 삭힌다고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요. 약간 골마지 같은 것들이 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씻은 다음에 빻으면 굉장히 곱게 빻아져요. 입자가 만졌을 때 종이장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 가루에다가 술이랑 날 콩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쪄요. 떡처럼 쪄요. 그래서 찐 거를 막 쳐요. 엄청 오래 치대요. 그래서 넓게 반대기가 뭐냐면 넓게 피란 얘기예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거를 자른 다음에 말려가지고 기름에다가 지져가지고 지진 그 바탕을 연물에 담갔다가 고무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산자예요. 이렇게 제일 커다랗고 네모난 게 산자. 그 다음에 강정은 요 두 가지거든요. 손가락 모양이다 해서 손가락 강정이라고 하고요. 이건 방울 모양이라고 해서 방울 강정이라고 해요. 또 어떤 고무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기도 해요. 손가락 강정 중에서 뭐 깨강정, 뭐 송화강정, 계피강정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빙사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쌀강정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유가 바탕을 잘게 썰은 거를 말려서 튀겨가지고 연물에 버무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연물에 버무릴 때 색을 입힌 거죠.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요. 그래서 얼음 빙자, 모래사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얼음처럼 막 사르르 녹는다고 해서 빙사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유가 종류를 봤는데 산자, 손가락 강정, 방울 강정, 빙사과 이렇게 종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유밀과를 볼게요. 유밀과는 기름 유자에다가 꿀 밀자를 쓴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약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근데 밀가루에다가 참기름과 꿀, 술, 생강즙을 넣어서 반죽해서 기름에 튀겨내서 집청을 하는 거예요. 꿀에다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과가 있지만 여기에는 안 써있네요. 여기 써있네요.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요. 아주 큰 약과라고 해서 대약과, 작다고 해서 소약과, 그 다음에 다식과 틀에 찍었다고 해서 다식과, 얘도 다식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두과, 만두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만두과, 뒷부분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약과, 네모가 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매작과, 차수가, 유화과 등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고려시대 문헌에 유밀과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밀가루에 꿀을 섞어가지고 반죽해서 기름에 익히고 이를 꿀로 묻힌 건데 이게 고려시대 때 연등회, 팔관회 등의 불교 행사에 고임상에 올렸고요. 왕의 행차 때에도 진상품으로 올렸는데 이게 너무 성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밀가루, 참기름, 꿀이 다 동날 정도로 많이 해먹은 거죠. 그래서 이런 약과 금지령이 내린 적도 있대요. 그럴 정도로 유밀과에 있어서 약과는 굉장히 아주 많이 해먹었던 음식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모약과예요. 개성약과라고도 할 수 있는 모약과에 올린 게 이게 바로 만두 모양처럼 생긴 만두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개성 모약과를 틀로 찍어가지고 꽃 모양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 켜가 아주 인상적으로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매작과예요. 매작과를 이렇게 색색이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양색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유밀과 종류를 이렇게 담아볼 수도 있고요. 1차 시에 설명드렸듯이 타래과, 그 다음에 차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꽃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유밀과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숙실과예요. 익힐 숙자에다가 과일 할 때 실자거든요. 과일을 익혔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과일을 익혔다는 뜻이고 밤초, 대추초, 율란, 조란, 강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요. 초하고 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래 모양대로 꿀에 졸인 거를 초라고 하고요. 재료를 다져서 꿀로 반죽해서 원래 모양으로 만든 것을 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의 대표적인 거 밤초, 대추초가 있고 란의 대표적인 게 율란, 조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걸 응용해서 당근란, 뭐 호박란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생강란, 강란이라고 하거든요. 생강으로 만든 생강 모양으로 다시 빚죠. 이 란의 특징을 보면은 재료를 다져서 원래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신기한 모양, 그죠? 이런 숙실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이런 수분이 많은 식재료의 음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꿀을 이용해서 조리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조금 보관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숙실과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노인들이 먹기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을 위한 의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행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이 드시기에 편한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2번.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숙실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과편이에요. 과편은 약간 묵이에요. 청포묵 아시죠, 여러분? 청포묵이 뭐냐면은 녹두 녹말로 만든 묵이거든요. 옛날 책에 보면 옛날 노래 중에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청포장수 그 사람이 녹두묵 파는 사람이에요. 그걸 청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녹두묵을 그냥 할 때 이렇게 신맛이 많이 나는 앵두, 모과, 살구, 산딸기 이런 것들에 과육하고 꿀이랑 녹말 등을 섞어가지고 졸인 다음에 이거를 묵처럼 굳혀요. 그러면 이런 과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젤리랑 비슷하죠. 근데 젤리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젤라틴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참고적으로 양갱은 뭘로 해요? 한천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과편은 녹말로, 젤리는 젤라틴으로, 그 다음에 양갱은 한천으로. 한천은 이제 우뭇가사리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혀지는 재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굳히는 재료를 젤라틴으로 해놓고서는 과편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앵두과편, 이거는 오미자과편, 모과과편, 살구과편, 산딸기과편, 독분자과편 이런 여러 가지 과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식의 기원을 살펴보면 사실 다식이라는 거는 입차 있죠. 녹차 같은 입차를 이렇게 덮는다고 하죠. 뜨거운 불에다 한번 볶아요. 왜냐하면 독이 있으니까 독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꽉꽉꽉 뭉쳐가지고 우리가 어디 멀리 이동을 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물에다가 우려 마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찻잎을 그렇게 뭉쳐갖고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응용이 되어서 곡물가루라든지 한약재, 꽃가루 같은 것들을 꿀로 반죽을 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다식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아낸 것을 다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류에는 깨다식, 콩다식, 진말은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볶아서 진말다식, 녹말다식, 승검초다식, 용왕류, 송화다식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노란 게 송화다식, 콩다식, 녹말다식, 그 다음에 이거 흑임자다식
용안육이라는 과일로 만든 다시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전과예요. 전과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좀 나뉘긴 해요. 왜 만드는 방법이 다르냐 하면 원래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이렇게 식물의 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넣고 오래 졸이면 돼요. 그런데 과일을 잘못 졸이면 과일의 연한 과육이 다 파괴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전과를 나누는 방법이 3, 4가지가 되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여러분들 대면 수업을 할 때 판서를 하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식물의 뿌리나 열매를 꿀이나 엿에 쫄깃쫄깃하고 윤기나게 졸이는 것을 과자를 이런 거를 전과 혹은 지질전자를 써서 전과라고 해요. 이게 졸였다는 뜻이에요. 재료로는 유자, 모과, 생강, 도라지, 연근, 인삼, 동아, 복분자, 배추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과류는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과류를 그냥 전과류로도 먹겠지만은 이렇게 약간 시럽을 그냥 빼고 먹는 경우도 있지만 색을 들여서 다르게 모양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약간 말려요. 그래서 설탕을 묻히면서 말려가지고 건전과 형태로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과는 요즘에 이런 떡에 많이 쓰이거든요. 떡의 고명으로 전과를 올리면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쁘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전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과전과예요. 홍옥이라고 하는 빨간 사과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당근, 그 다음에 이거 도라지, 이건 생강전과, 이건 바고가리 전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리는 방법,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조리는 방법에 이렇게 질긴 채소, 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고가리라든지 그다음에 인삼전과 이런 것들을 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리는 법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인삼전과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라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뭐였지? 벚꽃이 아니고 인삼 동화전과예요. 자, 그 다음 전과 방법을 보면은 당침법이 있어요. 당침법은 이렇게 수분이 많은 채소랑 과일 같은 거를 물엿 설탕을 넣고 끓여가지고 이 끓인 설탕 물에다가 수분이 많은 채소 과일을 전처리를 해가지고 담가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자, 당근, 단호박, 사과, 배, 귤 이런 전과들은 이렇게 당침법을 쓰지 않으면 이게 다 모양이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건조법. 수분이 많은 채소, 과일 등을 그냥 그대로 말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키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홍옥 같은 경우도 그냥 설탕을 묻히면서 그대로 말리면 이렇게 그대로 건조가 되고요. 그리고 조린 거를 건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연근, 도라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강전과도 설탕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건조를 시키면 건전과 형태로 되거든요. 이건 약간 먹기가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래서 전과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조리는 방법, 그다음에 당침법, 건조법 3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강정이 있어요. 호두, 잣, 땅콩 등의 종실이나 쌀밥이나 찹쌀밥을 말렸다가 튀긴 것 또는 콩, 깨, 들깨, 땅콩을 볶거나 이런 것들을 엿으로 버무려서 연물로 버무려서 굳혀서 만든 과자예요. 그래서 못하네요. 쌀강정, 여기 쌀강정, 그 다음에 깨역강정, 그죠? 실깨, 흑임자, 들깨, 그 다음에 잡박산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땅콩을 그대로 버무려서 땅콩강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의 역강정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엿이 있어요. 그냥 엿. 이 엿은 지금은 되게 흔하다기보다는 좀 특별한 음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설탕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엿을 만들어 놨다가 녹여가지고 단맛을 낼 때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엿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먼저 식혜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맵쌀, 찹쌀, 수수, 옥수수 같은 곡물을 익혀가지고 밥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엿기름 물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삭혀요. 그런 다음에 약 당화를 시키죠. 솥에 담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걸러가지고 이걸 졸여요. 그래서 계속 졸이다가 이게 그냥 좀 떠내면 먼저 첫 번째 조청이 되는 거고, 이 조청을 계속 더 단단하게 졸이면 갱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졸여진 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콩가루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탁 펼쳐가지고 놓으면은 이제 굳혀져요, 엿이. 근데 여기에 굳힐 때 이런 콩이나 땅콩 이런 것들을 섞어서 넣어서 굳히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히면 고소하겠죠? 그리고 갱엿을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잡아당겨요. 사람이 둘이서 잡아당기기도 하는데, 제가 이걸 다큐를 봤는데 그 방에 못을 박아놓고 그 못에다가 엿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잡아당겼다가 겹쳤다가 잡아당겼다가 겹쳤다가를 반복하면 이런 까만 엿이 이렇게 하얗게 돼요. 그 여기 단면에 막 구멍이 생기고요. 그래서 왜 엿치기 했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걸 백당이라고 해요. 엿이 하얗다고 해서. 그래서 계속 잡아서 늘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까만 엿이 갱엿이 이런 백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하냐면 이거는 굉장히 고급 엿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결혼하고서 이바지로 보낼 때 엿을 이런 형태로 백당의 형태로 보냈고, 이런 갱엿이나 딱딱해진 이런 엿의 형태는 보관해 두었다가 우리가 어떤 단맛을 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닭조리개 같은 거 할 때 왜 조청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조청을 넣지 않고 이런 갱엿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중탕에서 녹인 다음에 단맛으로 이용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가지의 한과를 분류를 해봤고요. 다른 차시와 마찬가지로 제가 퀴즈를 또 올려드릴 테니까 퀴즈에 대한 답변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우리가 다 출석 체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